2016년 6월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되게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꼭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먼저 화학 반응식에서 보시면은 개수의 비율이 1대 B대 2라고 나와 있어서 B의 개수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B가 지금 개수가 4보다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를 넣었을 때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아마 1, 2, 3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을 잘 확인해 보시면은 실린더 1번과 2번에 각각 A와 B가 10리터씩 들어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몇 리터씩 들어있는지 몇 몰씩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 1번에서 B의 몰수분의 A의 몰수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B의 양에 비해서 A의 양이 2배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은 지금 A의 양이 B의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꽤 많은 편이다. 차이가 확실한 편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그 B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럼 반응을 시키면은 실린더 속의 기체의 부피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실린더에서는 8리터라고 나와 있고 2번 실린더에서는 8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둘 다 10리터에서 8리터로 2리터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 차이값이 정확하게 2리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반응 횟수의 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반응했는지 두 번 반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냥 차이값이 2몰씩 줄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횟수의 비율이 1대 1 정도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콕을 열어서 한 번 더 반응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 실린더 1번과 2번에 누군가는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B와 A가 남아 있거나 A와 B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A와 B를 한 번 더 반응을 시킨 다음에 시켜서 반응이 끝나면은 알아서 실린더 1번과 2번에 골고루 퍼지는 원리일 겁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콕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섞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놈들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지금 V리터씩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쉽게 정리하시면은 나에서 다로 갈 때에는 이게 16리터에서 2V리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V를 구하는 게 관건이겠죠. 다음에는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밀도를 진짜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전적인 문제에서 자주 등장했던 패턴인데요. 이것은 계산하실 때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기체는 골고루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C의 부피를 구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체의 부피를 알아내시게 될 거고요. 전체의 부피를 조금 더 해석해 보시면은 전체의 몰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탈 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분자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1과 D2를 구하는 과정에서 C의 질량은 분명히 다를 수 있으나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몰수비로 치환시키면은 이거를 C의 몰수로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하실 때 전체의 몰수분의 전체 C의 몰수로 계산하시면은 밀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요구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계 반응물을 얼마나 잘 잡을 것이냐.
그래서 남아있는 물질들이 누군지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 개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반응시켰을 때 남아있는 물질들이 양쪽으로 골고루 퍼질 거니까 골고루 분배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를 구하실 때에는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를 구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흐름은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분의 A의 몰수가 2보다 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B의 몰수를 뭐 X몰로 잡으시고 A의 몰수를 10-X몰로 잡읍시다. 근데 확실한 거는 10-X몰이 X몰보다는 2배 이상 큰 상황인데 B의 개수가 만약 1이라면은 1대 1로 쓰니까 B를 다 쓸 때까지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왜냐면은 반응 몰수비가 1대1인데 B의 양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B의 개수가 2여도 문제인 게 이러면은 1대2로 쓰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B를 쓰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A가 1몰 반응할 때 B가 2몰 반응하는 거니까 2배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쓰게 될 거라서 B는 무조건 한 개의 반응물이 될 겁니다. 같은 논리로 3을 넣어도 1대 3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B를 더 빨리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B는 한 개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추론을 하면서 한 개 반응물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B를 무조건 다 쓴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실린더 1번에서는 무조건 A가 남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콕을 열어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옆에 실린더에서는 B가 남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B의 개수, 그러면 반응 비율이 똑같은 거죠? 둘 다 아까 한 번 반응한다고 구했던 거죠? 그럼 한번 세 줄 풀이를 통해서 예쁘게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반응에서는요, 첫 번째 반응이랑 두 번째 반응을 동시에 정리할 건데, 둘 다 반응 비율이 똑같잖아요. 1대1로. 그러면은 뭐 몇 번 반응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어진 개수의 비율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번째 줄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고 쓰는 거죠. 2번 실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고 쓰는 겁니다. 전 지금 비율로 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값으로 조금 조정해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의 양은 0에서 2몰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번 실험도 0에서 2몰 될 겁니다. 그리고 1번 실험에서는 A가 남아야 되니까 B는 다 쓰는 거고요. 2번 실험에서는 B가 남아야 되니까 A를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구할 수 있는데 우선 2번 실험에서는 A가 1몰만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초기에 주어진 부피가 10L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비율상 10몰만큼 있다고 처리를 해주시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10몰만큼 있다고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8몰 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B의 양이 9몰인 거고 9-B몰만큼 아니죠. 9몰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밑에 부분은 6몰 남아주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반응 전에 전체 합이 10이어야 되고 반응 후에 전체 합이 8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B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B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몰만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험 1번도 B를 3몰만큼 썼을 테니 여기서 초기의 B의 양은 3몰만큼 있었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에 전체적으로 10몰 그리고 8몰만큼 있었을 테니 빈칸을 채워주시면은 A는 7몰 될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양이 6몰만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 1번에서 A와 B의 양을 잘 확인해 보시면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문제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의 B는 이제 1대 3대 2라고 구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실험도 이렇게 1대 3대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콕을 열어서 반응을 한 번 더 시킬 텐데 이때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은 실험 1번의 그 반응 후의 모습과 실험 2번의 반응 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반응을 시킬 거니까 지금 세 번째 실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A는 6몰, B도 6몰, 그리고 C는 4몰만큼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미 개수는 1대 3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반응을 시켜 보시면 1대 3대 2가 되어서 B를 다 써야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몰, 마이너스 6몰, 플러스 4몰이 되면은 남아있는 양은 4몰, 0몰, 4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6몰에서 8몰까지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8몰 부분은 2V리터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V 값이 4라는 것도 다 구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콕을 열어버리면요. 콕을 열어버리면은 한 용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지금 16몰에서 8몰만큼 됐으니까 양쪽 용기에 골고루 퍼지시면은 지금 저기 1번 실린더에는 A가 2몰, C가 2몰 섞여 있는 분포되어 있는 거고요. 실린더 2번에서도 A가 2몰, C가 2몰만큼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3몰만큼 퍼지겠죠? 그래서 완벽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린더 1번 용기에서 C의 몰수만 구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우선 실린더 1번을 봐야 되니까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1번 실린더만 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전체 몰수가 8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C의 몰수는 2몰입니다. 그래서 D1의 값이 4분의 1인 거는 구했어요. 다음에 다과정에서 용기 1, 실린더 1에 퍼져 있는 그 몰수를 보시면 4몰만큼 나오게 되는데 전체 몰수가 4몰만큼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C의 양은 2몰이니까 D2의 값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요. D1에는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 D2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면은 답이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구조가 복잡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 한계 반응물을 잡아내셔야지 B가 얼마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 번씩 반응 횟수의 비율이 같으니까 이걸 활용하셔서 세 줄 풀이를 진행하시면은 A, B, C를 다 구해낼 수 있고요. 첫 번째 용기에서 B를 다 쓴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용기에서는 A를 다 써서 B가 남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반응시킬 때에는 3번 실험처럼 진행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C의 개수를 구하실 때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고두고 연습하시고요. 본 교재에도 넣어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실린더 분리 유형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